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분의 시각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서 모셔보셔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엇갈린 기업 실적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S&P 500,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엇갈린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 인하도 예상했었고 양적 완화 진행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미국 시장이 이제는 실적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적이 좀 달라지면서 다우는 빠졌고 나스닥은 최고치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이 다우를 봐야 됩니다. 다우를.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요. 이 다우가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치가 S&P나 나스닥이 좀 더 가더라도 다우 산업에서 변화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에서 변화가 들어오지 못하면 시장의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이달 31일, 30일 날 아시겠지만 FOMC 회의가 있고 그 회의 때 금리 인하를 정말 하는지 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뭐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됐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시점을 향한 시장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장의 혼조가 나타났지만 정말 베이스로 깔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이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똑같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라인, 요게 이제 밴드, 상단 밴드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면 월봉 사이 27,800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양봉 좋지만 오늘 새벽에는 또 어떻습니까? 5일선에서의 아래 꼬리가 생겨서 일단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단선을 향해서 가고 있지 돌파가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자,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어렵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죠.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왔지만 실적도 완벽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물론 어저께 뭐 반도체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좀 오른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요즘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이 시장에 나와야지 진짜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장을 좀 30일과 31일을 향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또 합니다. 문희신 장관이 이 상하이에 30일하고 31일에 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FOMC가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장의 분기점은 30일, 31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그래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장이 만약 이 자리 아까처럼 그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면 아마도 하방 쪽으로 밀릴 확률이 높고요. 물론 뭐 위쪽으로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다. 결국 이달 7월 말일이 하반기 시장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나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화웨이를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있죠. 보안 문제만 해소한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화웨이가 문제 하나 푼다 그래서 지적재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분위기는 조성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방향을 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글쎄요가 답일 것 같고요. 중국이 81조 정도의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중국장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0.8% 올랐지만 기술적으로 월봉으로 보면 별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 앞에 비스켓만큼 움직인 거죠. 아랫꼬리가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돌파가 되지 않고 있어요. 돌파가 되지 않고 있죠. 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이 음봉을 다 양봉으로 메워서요. 60일선까지, 60월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3125.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 뭐 81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금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걸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는 30일 날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아주 큰 이벤트는 30일, 31일에 다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도 오르긴 올라도 어설프거나 아니면 오히려 시장이 밀리거나 어제 우리나라도 한 19포인트 맞은 밀렸고 오늘도 약 한 10포인트 정도 밀리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이벤트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2100에서 안착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2100에 안착을 못했죠. 문제는 기관이 팔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기관이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차트가 여기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여주는 차트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보는 다른 차트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HTS랑은 다른데 거기에는 지금 기관이 사면 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기관만 사면 됩니다. 근데 그 기관이 연기금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자죠. 투시는 옛날하고 좀 달라진 상황이라서 연금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전환하지 못하면 2100포인트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죠. 30일, 31일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했는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 본다면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적어도 0.25씩 3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리 인하 할 때는 이제 자연 이자율하고 실효 이자, 현재 이자율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0.75 정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우리나라가 됐죠.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일본 때문에 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더 과격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30일이나 31일 날 미국의 변화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게 기관이 살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다. 그 시점이 아마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려는 기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껌딱지 시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드렸죠. 그 껌딱지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이 사지 않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갈 공간이 안 보여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일목에서는 제일 안 좋은 차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문을 뚫려다가 실패를 해서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지게 되면 이제 음문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거든요. 근데 진입했는데 바로 밀려버리면 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녹색 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행 스팬이라서 현재 종가를 과거 표시하는데 이 후행 스팬이 공간을 열어야만 가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마다 걸릴 게 없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걸릴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뚫고 내려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에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지만 만약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바운드리에서의 가두리가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갇혀져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정도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2주 이상은 더 나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FOMC 확인하는 그 시점까지 본다면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FOMC까지만 확인하고 거기서 아마 방향성을 터닝하지 않겠나. 그때 기관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면 2100 위로 올라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급이 서로 엉켜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몰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기관들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다음 주 정도로 바라본다면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른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